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70년 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시절 근로자들에게 강제로라도 휴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는 오히려 고용을 왜곡하고 임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실직자가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상황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달에 26일 일하면 30일의 급여를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 4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하루 8시간씩 16시간 일하면 며칠의 급여를 받을까요? 한 달 8일 일했지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부터 12일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26일 일하면 30일 급여, 8일 일하면 12일 급여.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회사에서 월, 화 8시간씩 한 달에 8일 일하고 12일치 급여, B 회사에서 수목 8일 일하고 12일치 급여, C 회사에서 금, 토 8일 일하고 12일치 급여를 받으면 한 달 24일 일하고 36일분의 급여를 받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지금 법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이야기입니다. 벌써부터 듣기 싫습니까? 지긋지긋합니까? 모르면서 마케팅도 지긋지긋, 배달 앱도 지긋지긋,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도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문제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이 정도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할 거 해야 하고 알아야 할 건 알아야 사장입니다. 장사하면서 준비가 1도 되지 않은 사장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놓고 돈만 벌려 하고 그것도 많이 벌려 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많이 벌려 하니 그게 됩니까? 해야 할 거 하고 알아야 할 거 하나씩 정확히 공부합시다. 첫 번째 레슨 주휴수당입니다. 내용을 알아야 반박도 하고 없애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출퇴근길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 보태 쓰라고 주는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오랜 동안 계산의 복잡성과 특정 근로 행태에서의 불합리성으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문제는 격일제 근로자와 같이 주당 근로일 수는 적으나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긴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실제 일한 날이 적은데도 주 5일 근로자와 같은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업주들의 비판을 낳았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바로 이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에 대해 최초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노동법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격일제로 하루 8시간씩 일했지만 회사는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편법을 썼고 법원은 이를 탈법 행위로 보고 무효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무효가 된 후 주휴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가였습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주 5일 근로자와 같은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유급 주휴시간은 일주 소정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일수 5일로 나눈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격일제, 단시간 근로자 등 주 5일 미만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따른 비례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사업주들이 제기했던 형평성 문제의 법적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판례 하나만으로는 주휴수당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불합리성을 개선했을 뿐 주휴수당이라는 구시대의 잔재 자체를 정리하는 것은 오직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몫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목표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제외한 법정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 체계의 이원화입니다. 현재 법정 최저시급 만 30원은 주휴수당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진짜 시급은 주휴수당까지 합산한 12,036원입니다. 이원화된 체계는 복잡하고 갈등만 야기하며 결정적으로 시급 12,000원도 벌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 사장님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과 통합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쪼개기 고용이라는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줄여 계약하는 편법을 동원하며 이는 여기 일하고 저기 일해야 하는 알바 난민을 양산하고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애지 못할까요? 그놈의 표 때문입니다.
표퓰리즘 때문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10% 이상 최저시급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은 일제히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근로자의 생활 수준 악화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이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의 복잡성과 부담은 2020년 코로나 이후 자영업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주휴수당 기본급화 주장의 배경이 되었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권고안을 제시하며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정의당 유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 창당하기로 한 새로운 선택당이 주휴수당 폐지를 노동정책으로 내건 것도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70년 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시절 근로자들에게 강제로라도 휴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는 오히려 고용을 왜곡하고 임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에 통합하면 근로자는 일한 시간당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명확해지고 사업주는 임금비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무엇보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고용하는 편법이 사라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주휴수당 이외에도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 다른 숙제는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하한액 기준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돈을 더 번다는 역전현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가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단순 최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할 때의 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한액이 적용되는 실직자의 구직급여는 월 약 193만 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의 92% 수준입니다.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직자가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는 재취업 의지를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6개월 일하고 퇴업으로 해직을 유도한 뒤 4개월 쉬고 다시 6개월 일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역시 하한액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노동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와 더불어 연차휴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모든 근로기준법 의무를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인건비 부담으로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이러한 규제 확대는 폐업으로 직결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근로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규제 확대를 강행하기 전에 영세 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과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고용의 안정성, 형평성을 고루 살피는 상생의 길입니다. 이번 기회에 주휴수당, 실업급여, 최저임금체계, 5인 미만 사업장 규제 등 노동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주휴수당 계산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이제는 입법부에서 제도 자체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혁할 차례입니다. 주휴수당 통합, 최저임금 합리화, 실업급여 개선, 영세사업자 지원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노동시장은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